안녕하세요. 법의 대화 이재만 변호사입니다. 얼마 전에 안재현 씨와 구혜선 씨의 이혼 소송 못지않게 구혜선 씨가 안재현 씨하고 이혼 소송에 합의하려고 했는데 안재현 씨가 임의로 함께 키우던 그 반려묘를 일방적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 합의해 줄 수 없다,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. 결국은 두 사람이 키우던 그 반려묘를 이혼 소송일 때 과연 누가 키우는 것이 맞느냐, 이것이 이제 한번 세간의 화제가 됐었죠. 이 반려묘는 소유권의 대상이냐 양육권의 대상이냐에 따라서 결국 누가 키울 것인지가 결정됩니다. 우리나라는 민법상 애완동물들은 다 물건으로 취급합니다. 그래서 소유권의 대상이지 이 사람, 아이들처럼 양육권의 대상이 아닙니다. 그러면 결국 소유권의 대상으로 볼 때는 이 반려묘는 안재현 씨가 결혼 전부터 본인이 키우다가 결혼 후에 이제 데리고 온 그런 반려묘이기 때문에 지금 안재현 씨의 투규 재산입니다. 안재현 씨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투규 재산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소유권의 대상이라면 당연히 안재현 씨가 반려묘를 가지고 이혼할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이제 맞죠. 그런데 문제는 구혜선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. 이 반려묘는 내가 먹이고 내가 다 키웠다. 이 반려묘에 대한 돌봄은 안재현 씨는 거의 힘을 기울이지도 않고 정성도 들이지 않았다. 그런데 본인이 가져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. 내가 키워야 되고 또 반려묘도 나를 더 잘 따른다,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반려묘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안재현 씨보다는 구혜선 씨한테 가는 것이 결국 훨씬 더 좋겠죠.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양육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.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적으로 양육권의 대상으로 봅니다. 누가 반려묘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지, 누가 사료를 가장 잘 주로 줬는지, 이런 것들, 또 누가 가장 많이 산책을 시켰는지, 이런 걸 모두 종합해서 가장 반려묘를 잘 돌본 사람한테 결국 이혼할 때 양육권을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돌보게 하는 것이죠. 구혜선 씨가 주장하는 것은 반려묘는 양육권의 대상이라는 주장이고, 그 안재현 씨가 주장하는 것은 반려묘는 소유권의 대상이라는 주장이죠.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법상 애완동물들은 결국 소유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안재현 씨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. 그러나 최근에는 좀 더 진취적으로 봐서 양육권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집니다. 그러니까 재산분할의 경우에 있어서도 양육권의 대상으로 봐서 반려묘를 가장 잘 돌봤던 사람한테 재산 분할을 해주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. 구혜선 씨가 반려묘를 본인이 주로 돌봤다는 것을 입증을 한다면 본인이 반려묘를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보아서 결국 본인이 키우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. 이제 그렇게 된다면 문제는 양육권의 대상으로 본다면 그럼 면적교섭권이 있느냐. 가령 나도 정이 들었는데 구혜선 씨가 키울 때 내가 한 달에 한 번,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하루 정도 데리고 나도 키우고 싶다. 면접교섭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결국 양육권과 또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서로 조정하게 해서 결국 그 조정안을 결국 인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물론 이럴 때는 본인이 면접교섭권을 주장하니까 또 이 개에 필요한 양육비를 또 비양육자가 양육자한테 이제 주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이 애완동물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고 결국 사랑과 감정을 나누고 또 교류를 함께하고 인생에 있어서의 동반자와 같아서 마치 헤어지게 되거나 또는 또 완전히 또 영영 연결을 해서 이별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물건으로 봐서는 안 되고 결국 이들은 서로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생명이 있는 물건이다. 그래서 민법에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일반 민법상 물건과 생명이 있는 물건으로 이 둘로 나눠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. 이런 주장들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구혜선 씨하고 안재현 씨의 이번 이혼 소송 공방에 있어서 반려묘의 이 사건은 결국 애완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양육권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
이런 뇌관처럼 기폭제가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민법상 물건을 생명이 있는 물건과 그냥 일본 물건으로 별도로 규정하는 그런 주장들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고 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